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의 하락폭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 CPI 발표 이후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저점에서부터 큰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혼자 전저점을 이탈하며 하염없이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폭 수준이 테슬라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59% 정도가 빠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가장 큰 하락폭이고 60% 정도니까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적인 하락폭을 맞고 있고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관련 투자하고 계시다면 매우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최근 이슈도 간략하게 보고 대응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냉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테슬라를 하락시킨 이슈들을 볼 건데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고 대응 관점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트위터 이슈부터 보면 한마디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머스크가 추가적인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계속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고요. 트위터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감원과 수익화 구조 개편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트위터가 새롭게 탈바꿈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변화가 워낙 급작스럽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CEO에 대한 신뢰 상실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8월에도 트위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어요. 그때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 매도가 끝났다고 했지만 이번에 또 추가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팔지 않는다고 했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하게 75%를 매도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의 발언과는 다른 행동을 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중국 코로나 봉쇄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해서 봉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3년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봉쇄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더욱더 강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이슈 보시면 중국 내에서 재고만 1만 6천 대를 넘겼고요.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기 시간도 이전에는 3, 4개월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테슬라처럼 PER이 높은 기업이 시장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증명해야 돼요. 하지만 경기 침체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렇게 쌓여가는 재고가 테슬라의 성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단지 생산 능력의 증가를 배송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하지만 시장은 거기에 물음표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말고도 매크로 환경 문제도 있고 수요 우려와 리콜 관련 악재까지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변 소음이 정말 많지만 분명한 건 여기서 조금만 나아져도 주가는 훨씬 더 높은 레벨에 있을 거예요. 아마 테슬라라는 기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악재들만 본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요. 테슬라에 대한 미래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전기차 1등 기업입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테슬라가 압도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테슬라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거나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대응 관점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종목 중 하나이고 관심 또한 일반적인 종목과는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신다면 꼭 차트 같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리플레이 통해서 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초로 돌아가서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볼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는 227달러 수준이었어요. 이 당시 가장 중요하게 봤어야 되는 건 이 지지라인이에요. 과거에 4번 정도 지지를 해줬고 이걸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지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리플레이 실행해보면 현재 지금 이 지지라인 수준에 있어요. 과거에 반등 이력이 많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탈할 경우도 생각해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지지라인은 작년에 형성했던 이 라인이 되겠네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스탑을 한 이 정도 라인에 설정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스탑에 걸렸어요. 이러면 다음 지지는 180 초반대로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작년에 형성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큰 신뢰도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저항 추세를 보시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유리합니다. 이걸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돌파하기 전까지는 방향성은 하방이니까 관망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시면 여기를 깼어요.
솔직히 이건 어디까지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베이스 레벨을 어디서 만들지 보셔야 되고, 이 추세선 돌파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저라면 추세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방으로 볼 것 같아요. 계속 보면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끝났고 돌파 실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베이스 레벨을 어디서 만들고 그 후에 추세선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테슬라 차트 보면서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하락세기형 패턴입니다. 삼각수렴과 좀 비슷하지만 기울기와 해석 측면에서 조금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삼각수렴은 어디를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이런 하향세기형 같은 경우 반전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될 경우 추세선까지 강한 힘으로 가서 다시 한번 추세선 돌파를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추세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하방으로 뚜렷한 지지라인이 없어서 언제든 저점 갱신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준에서 돌파까지 대략 한 10% 정도가 남았는데, 단기적으로 세기형 이후 돌파 여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CPI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확인하고 사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